서울 마곡의 한 파티홀, 화려한 조명 아래서 한 여성이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18년 전 고등학교 무대 뒤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비눗방울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이 여성은 울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녀를 조롱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5년 11월 한유진은 36살이 되었습니다. 서울 마곡에 위치한 드레스 라운지 파티홀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동창의 초대 메시지를 받은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연극부 동문 모임이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들어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참석 의사를 밝힌 이상 그냥 돌아서는 건 더 이상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파티홀 안은 예상보다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조명이 테이블마다 은은하게 비추고 중앙 무대에는 작은 스피커와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두 사람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전하윤이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30만 명을 보유한 그녀는 오늘도 완벽한 메이크업과 명품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옆에는 강재윤이 서 있었습니다. 여행 크리에이터로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을 가진 그는 해외 촬영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며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네이비 재킷에 면바지, 평소 즐겨 신는 단화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편안한 옷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왔구나. 아직도 그 브랜드 화장품 쓰니? 피부 좀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비웃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재윤도 끼어들었습니다. 직업이 뭐였지? 동네 문화센터 강사? 월급 얼마나 받아? 재윤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쩍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진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윤은 유진의 재킷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옷 소재 보니까 인터넷 최저가네. 요즘도 그렇게 입고 다녀. 몇몇 사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한 모금을 더 넘기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에는 18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07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유진은 연극부 무대 스태프로 활동했습니다. 조명이나 소품 담당이었지요. 무대 위에 서는 건 좋아했지만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았기에 뒤에서 돕는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그해 가을 학교 축제 뮤지컬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무대 세팅을 맡았지만 전하윤과 강재윤은 주연 배우였습니다. 그날 리허설에서 하윤이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무대에 서봐. 우리 파트 한 소절만. 유진은 거절했지만 결국 떠밀려 무대에 섰습니다. 노래를 시작하려는 순간 조명이 갑자기 바뀌며 무대 위 비눗방울 통이 터졌습니다. 머리 위로 물과 비누가 쏟아졌고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무대 뒤에서 준비한 소품천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몰랐지만 유진은 혼자 그걸 다시 꿰매며 울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유진은 연극과 무대 예술을 전공했습니다. 배우가 되진 못했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 문화재단에서 행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문화교실 기획부터 시작해 점차 역할이 커졌고 지난해부터는 문화예술특별기금 운영본부에서 실무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의 업무는 공연 지원금 심사,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 부당 후원 계약 제보 접수 등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파티홀로 시선을 돌렸을 때 하윤과 재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빛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진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그때 행사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즉석 노래 이벤트 시간입니다. 누가 먼저 무대에 올라오실까요? 전하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유진이가 해봐. 옛날 생각도 나고 음정 틀렸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유진은 테이블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강재윤이 스태프 쪽으로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무기 쪽이었습니다.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 한다는 걸.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며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8년 전과는 다른 미소였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3개였습니다. 유진은 한 발씩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스탠드가 무대 중앙에 서 있었고 작은 스피커에서는 반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파티홀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 쏠렸습니다. 강재윤은 무대 왼쪽 스태프 공간으로 다가가 있었습니다. 연무기 담당 직원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그 장면을 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전하윤이 테이블에서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 해봐. 기억나지? 음정 틀려서 울었던 거.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상을 찍으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유진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한 발라드였습니다. 유진은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18년 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왼쪽에서 갑자기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무기였습니다. 테스트용으로 준비된 기계였는데 분사량이 평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연기 속에는 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유진의 재킷과 바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파티홀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전하윤과 강재윤은 테이블을 치며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 불쾌했지만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박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웃음소리와 수군거림만 들렸습니다. 유진은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젖은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쳤습니다. 안에 입은 셔츠도 어깨 부분이 젖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오다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연극부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옷 좀 닦을까?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마를 거예요. 다온은 하윤과 재윤이 있는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유진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파티홀 직원들이 요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은 포크를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하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테이블로 왔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아까 노래 잘 들었어. 예전보다는 나아졌네. 그래도 여전히 프로 수준은 아니지?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동네 문화센터? 거기서 뭐 가르쳐? 노래, 연기, 문화예술 관련 행정 업무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행정이라. 그러니까 서류 정리하는 거? 월급은 얼마나 받아? 200? 250? 개인적인 질문은 답하기 어렵네요. 하윤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없잖아. 우리 친구인데. 아, 맞다. 친구 맞아? 하윤은 자기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강재윤과 오다훈이 웃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유진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강재윤이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젖은 옷을 좀 더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복도에서 재윤과 마주쳤습니다. 유진아, 오늘 재미있지? 재윤은 짐짓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재윤이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무시하지 마.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잖아. 그때 일 아직도 기억해? 내가 무대에서 울었던 거. 솔직히 좀 웃겼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진은 팔을 빼려 했지만 재윤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왜 그렇게 진지해? 농담이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농담과 괴롭힘은 다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재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괴롭힘?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우린 그냥 놀린 거였어. 내가 너무 약한 거지. 재윤은 팔을 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을 때 유진은 자신의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업무용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특별기금 운영본부 실무 책임자 한유진. 그 명함을 꺼내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디저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티라미수였습니다. 유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윤과 강재윤, 오다훈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계산 시간입니다. 오늘 VIP 코스로 진행됐는데요. 인당 38만 원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보다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오다훈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VIP 코스는 우리 셋이 제안한 거니까 우리가 좀 더 낼게요. 다른 분들은 일반 코스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다훈이 유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어때? 38만 원 부담되지? 우리가 대신 내줄까?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유진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 쏠렸습니다. 강재윤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문화센터 강사 월급으로는 좀 힘들 거 아냐? 우리가 도와줄게. 전하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유진아, 부끄러워하지 마. 유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카드를 집었습니다. 그 순간 전하윤이 손을 뻗어 유진의 손목을 세게 쳤습니다. 카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 미안. 실수했어. 하윤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건 명백히 고의였습니다. 유진은 몸을 숙여 카드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때 파티홀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카드를 주었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님, 혹시 문화예술특별기금 운영본부 한유진 실장님 맞으시죠? 파티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전하윤과 강재윤, 오다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카드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전에 지원금 신청건으로 연락드렸던 직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고 유진은 조용히 결제를 마쳤습니다. 38만 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꺼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파티홀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배지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윤리위원회 단속반입니다. 전하윤 씨, 강재윤 씨 계신가요? 파티홀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윤과 재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은 젖은 외투를 조용히 걸쳤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윤리위원회 단속반 직원들이 파티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샹들리에 조명만이 조용히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배지를 든 직원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전하윤 씨, 강재윤 씨,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허위 후원 계약 및 지원금 부당 수령 건으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전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강재윤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오다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단속반 직원 중 한 명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전하윤 씨, 귀하가 지난 6개월간 진행한 화장품 브랜드 광고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식 후원을 받았다고 허위 표기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후원 승인이 없었습니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재윤 씨, 귀하는 여행 콘텐츠 제작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작비를 부풀려 신고했고 실제 사용처가 개인 용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화려하게 빛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초라해 보였습니다. 유진은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속반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보는 익명으로 접수되었으며 제보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신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두 분은 내일 오전 위원회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서류를 전달하고 파티홀을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전하윤과 강재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젖은 외투를 챙겨 들고 조용히 파티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속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8년 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문화예술특별기금 운영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작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유진의 자리는 창가 쪽이었고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동료 김민서가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 어제 단속건 처리 잘 됐죠? 네,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보 내용 검토할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셨죠?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 감정과 업무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증거가 명확했고 피해자들이 있었으니까요. 민서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게 맞았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전하윤의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거기 적힌 후원 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재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원금 신청 내역을 검토하던 중 제작비 부풀리기와 개인 용도 사용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제보하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결국 제보를 선택했습니다. 개인 감정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지원금을 받아야 할 다른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고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이 속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하윤은 화장품 브랜드 3곳과 맺은 광고 계약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후원을 허위로 표기했습니다. 실제로는 후원 승인이 없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공신력 있는 제품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재윤은 여행 콘텐츠 제작 지원금 8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제작비를 실제보다 2배 가까이 부풀렸습니다. 촬영 장비 대여료, 숙박비, 교통비를 과다 책정했고 실제로는 개인 여행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명은 비슷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위원회는 두 사람에게 각각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하윤은 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향후 2년간 문화예술 관련 공공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재윤은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6개월간 공익 캠페인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청소년 예술 교육 봉사 활동도 포함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전하윤과 강재윤이 들어왔습니다. 둘은 유진을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유진이 먼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동창회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유진이 먼저 제안한 만남이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했고 두 사람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전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동창회 때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너를 깎아내리면 내가 더 빛나는 줄 알았어.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무시하면 내가 우월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어리석었어. 강재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약해 보여서 괴롭힌 게 아니었어. 내가 불안했던 거야. 내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했던 거지. 정말 비겁했어. 유진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담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과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지난 석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손해배상 진행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는지 깨달았어. 소비자들한테 하나하나 사과 편지 쓰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았어. 재윤도 말했습니다. 나도 봉사활동하면서 많이 배웠어. 청소년들 가르치는데 그 애들 중에 나처럼 남 괴롭히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느꼈어. 이제는 달라질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세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무대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하윤이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무대에 서 있는 청소년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연극, 뮤지컬 교육을 제공해요. 무대 위에 설 기회가 없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조명도, 소품도, 의상도 다 지원해요. 재윤이 물었습니다. 너 이걸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나는 고등학교 때 무대 뒤에서 주저앉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혼자 울었어요.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다면 내 인생이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손이 되고 싶어요. 하윤과 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단지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게 내일이니까요. 전하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너희들이 만난 사람들 중에 혹시 괴롭힘 받고 있는 사람 있으면 말려줘요. 그리고 너희들 영향력 있잖아요. 그걸 좋은 데 써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유진은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이 편안했습니다. 18년 동안 품고 있던 무게가 이제야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혼자 울던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유진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조용한 성장은 화려한 성공보다 강합니다. 유진은 그 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문화예술특별기금 운영본부 회의실에서는 무대 예술 교육 프로그램 성과 보고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발표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지난 반년간 총 120명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80%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출신이고 30%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경험한 학생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학생들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무대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극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고 친구들을 사귀었고 꿈을 찾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 김민서가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 정말 대단해요. 이 프로그램 처음 제안했을 때만 해도 예산 확보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성과가 나오니까 다들 인정하네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셨잖아요. 그날 저녁 유진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극장이었지만 객석은 가족들과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 학생이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무서웠고 선생님들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제가 누구든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대사를 완성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객석 뒤편에 서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유진은 극장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전하윤과 강재윤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고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유진아, 늦어서 미안해. 공익 캠페인 촬영이 좀 늦게 끝났어. 재윤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청소년 예술 교육 봉사 활동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하윤도 변화했습니다. 허위 광고 피해 배상을 마친 후 그녀는 소비자들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SNS에서도 과장된 광고 대신 솔직한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표회 잘 봤어. 애들 정말 잘하더라. 특히 마지막 독백 장면. 하윤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도 도움 많이 줬잖아. 재윤이가 촬영 기술 가르쳐주고 하윤이가 무대 메이크업 재능 기부해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 두 사람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은 유진의 프로그램에 조금씩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의 의미였지만 점차 진심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솔직히 물어봐도 돼? 우리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 유진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동창의 날 너희들이 나를 조롱할 때 정말 화났어요. 18년 전 상처가 다시 떠올랐고 그 순간만큼은 너희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하윤과 재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너희들을 무너뜨린다고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진짜로 원한 건 더 이상 누구도 나처럼 무대 뒤에서 혼자 울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재윤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신고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업무였어요. 너희들이 한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거였고 다른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개인 감정과는 별개로 바로잡아야 할 일이었어요. 하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그때 신고해줘서. 안 그랬으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거짓말하고 남 이용하고 겉만 번지르르 하게. 재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봉사활동하면서 많이 배웠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 줬는지 깨달았어.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세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강 건너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로 돌아갈 순 없어요. 그때 일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윤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도울게. 진심으로. 재윤도 말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유진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무대 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참여 학생 수는 500명을 넘어섰고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전하윤은 정직한 소비자 캠페인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투명한 정보 전달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팔로워 수는 줄었지만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강재윤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행 콘텐츠 제작 경험을 살려 꿈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저는 1년 전만 해도 학교 가는 게 싫었어요.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혼자 숨어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연극을 하면서 달라졌어요. 무대 위에서는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학교도 재미있고 친구도 생겼어요. 정말 감사해요. 유진은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가슴속이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의 의미였습니다. 괴롭힘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년 전 무대 뒤에서 혼자 울던 순간, 비눗방울이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순간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유진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성장은 화려한 성공보다 강합니다. 복수보다 치유가 중요하고 무너뜨리는 것보다 세워주는 게 의미 있습니다. 유진은 그 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고 이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주저앉았던 소녀는 이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